네, 반갑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자, 휴일 잘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휴일을 보내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종목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 피델릭스 준비가 됐고요. 뉴스테마 특징 종목으로는 루트로닉과 SK하이닉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와 코스모 신소재. 자, 오늘 종목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페타시스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일단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이게 그 AI 관련주로 포함이 됐죠. 엔비디아가 이제 AI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니까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PCB 회로 기판 만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추 고객사가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쪽이 있고요. 또 구글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형 외국 기업들, 특히 AI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일단은 전자, 부품, 장비, 뭐 이런 쪽으로 포함되는 그런 그 종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기전자 쪽으로 일단은 업종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쨌든 네, 테마는 AI를 타고 가고 있다. 그리고 그 AI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최근에 뭐 구글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그 AI 관련한 그런 부분 쪽에 확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적당한 것인가? 그렇게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그죠? 네, 실적 같은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같이 늘어날 수 있다면 또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의 업황이면서 또 가장 핫한 그런 테마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뭐 생각해보고 있는 게 좋겠죠. 자, 위험 요소로는 RSI 지표가 네, 과매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RSI 지표가 과매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을 좀 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과정들.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에서 그냥 한 번 더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신고가도 나오는 모습이라서 특별히 지금 걱정스럽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이격도는 벌어져 있습니다만 워낙 힘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글쎄요. 뒤로 후퇴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횡보 흐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관, 외국인들 매수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수급으로서도 저는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기대감도 계속 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요. 최근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죠. 자, 신고가. 네, 새로운 신고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뛰어 올리기 시작한 모습이 이제 7,000원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 17,000원대까지 훌쩍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게 된다면 네,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월봉상 신고가 패턴들 이거 주목해야 된다고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참고만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월봉상 새로운 신고가 나타나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요 매우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들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가 들어가거나 신규 매수 들어가기 조금 벅찬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만 홀딩 유지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은 네 뭐 이제 좀 늦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신규 접근은 권장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델릭스 넘어가 봅니다. 피델릭스 이것도 전기전자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팹리스라는 것은 그 뭐라 그러죠? 생산 시설이 없이 그냥 네 해주는 그 뭐 설계 네, 그런 쪽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 부분인데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한 배경에는 그 중국 쪽에서의 마이크론 제재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을 제재하게 되면서 이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어디로 채울 것인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니 뭐 하이닉스니 이런 쪽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 기업은 왜 튀어 올랐느냐? 이 기업이 지금 그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인 SMIC와 플래시 메모리 부분에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인 동심 반도체 주식 유한공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뭔가 반도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피델릭스가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실질적으로 뭐 실적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 실적은 살짝 좋지 않았어요. 1분기 실적이 살짝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후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1분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4억 원 정도 적자 났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좋지 않았는데 2분기, 3분기부터 계속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 지금 특별하게 내속은 없지만 중국 쪽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들, 또 반도체라는 업황의 어떤 기대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관들의 순매수가 따라붙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적 같은 부분도 21년도, 22년도 증가세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적자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흑자 전환하고 그 다음에 흑자를 또 대폭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현재로서는 네, 실적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적정 주가대까지 왔어요. 근데 물론 올라가기 전에는 네,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국면에 좀 들어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적정 주가대까지 오긴 왔는데 성장세가 만약에 더 담보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기 급등 크게 한번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횡보가 진행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 들어가지 않고 횡보가 나가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밀어주게 된다면 조정 끝 하면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동평균선대와 이격도가 커져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1선 간의 간격을 좀 좁히는 게 가장 우선적일 것 같거든요. 근데 아래로 떨어지기 싫다 그러면 옆으로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1,900원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1,9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1,800원대까지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까지 보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대 범위로 약간은 횡보 흐름이 좀 진행될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신규 매수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래쪽 이격이기 때문에 횡보가 아니라 난 조정받을래 라고 한다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피곤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횡보 조정 이후에 다시 나가기 전에는 이 이동평균선을 끌어당겨야 되는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임무?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지켜보시고 이제 지지선대가 가깝게 다가섰을 때 반등 포인트가 보이면 그럴 때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좀 들어가는 거 감안하고 홀딩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지금은 갭상승한 부분들도 1,700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나는 그냥 놔둘란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홀딩하시고요. 가지고 있는 어떤 호재성 재료나 그 다음에 기대치들이 많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루트로닉 볼게요. 루트로닉은 이거는 다 올랐다고 보여져요. 네, 다 올랐습니다. 36,700원에 이제 공개 매수하겠답니다. 네, 한엔 컴퍼니가 루트로닉을 인수해서 완전 자회사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상장 폐지 공개적으로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상장 폐지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자회사로 만들겠다. 그 공개 매수 가격이 36,700원입니다. 36,700원이면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메리트가 없어요. 그죠? 그 전에 일단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났다 그러면 지금 파시면 되죠. 네, 지금은 매도 의견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파나 공개 매도 가격에 파나 뭐 크게 뭐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그냥 차익 실현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것 같고요. 요 정도면 괜찮죠? 네,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주는 36,700원,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는 네 52,000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주만 살펴봤을 때 36,150원 그러면은 네 뭐 36,000원이나 36,700원이나 36,150원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도 의견 해드리고요. 뭐 여기서는 지난번에 SM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뭔가 다른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뭐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36,700원에 팔아먹을 수 있는 물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자금이 많아. 그래서 500원이라도 얻어먹고 팔아야 되겠어. 500원이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36,600원이니까 한 2%좀 되나요? 근데 2, 3% 먹으려고 들어가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거라도 먹으려고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이제 새롭게 경쟁 상대가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이 가격대에 유지되다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지금은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매수해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외국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1%만 먹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나는 1000억 집어넣었다, 100억 집어넣었다, 1%만 하겠다. 그래서 1억이잖아요. 뭐 1억이고 10억이고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알아서 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36,700원에 얘네들이 다 사드리겠다는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공개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는 뭐 딱히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해도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금액 많이 집어넣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 없고요. 네,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매도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매도니까 수익 잘 내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역사장 신고가 거의 근접이기 때문에 지난 2015년도 꼭대기에 물리신 분들 아니면 네, 손실 나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팔아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와, 하이닉스가 야, 이게 지금 11만 5,400원, 12만 닉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좋은 얘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뭐 반도체 쪽에서 뭐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실적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한 부분들은 하이닉스가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실적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네, 주가가 또 많이 오르지 않았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옆으로 누워 있으면서 반도체 안 좋다, 뭐 어쩐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계속 압박감만 받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서름을 한 방에 털어내는 모습이잖아요. 자, 하이닉스는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고요. 이 매매의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팔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받아먹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네, 매수 수급이 단단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일단은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매매 포인트, 이제 그 매물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12만 5천원, 즉 11만 원은 넘겨서 뭔가 조정을 받더라도 받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넘기는 과정에서도요, 주가가 그렇게까지 흔들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매수 따라 들어가기는 좀 어렵죠. 저 밑에서 매수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매수는 네,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별로입니다. 근데 더 올라갈 거다 생각해서 뭐 따라 들어가신 분 계시는데, 그런 거는 저하고는 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일단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지금 11만 원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더 많이 올라가게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꼭 매수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조정을 기다렸다가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신규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지지라인대가 위쪽에서 형성될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큰 조정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감안하고 보유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반도체 쪽은요, 올 하반기 2분기 토닝을 하면서 하반기,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기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들을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이것에 따라서 또 시장도 같이 움직일 것이다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관심 있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잘 홀딩하셨으면 좋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도 봐야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또 인기 검색 1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 아주 막 쏠려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개인들은 또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무지하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7만원대가 이제 완전히 안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 6만 전자로 다시 내려갈 것이다, 5만 전자까지 떨어질 것이다, 내려오면 살 것이다, 다시는 안 속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속고 속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동안 보시면 이
파동적인 부분에서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전고점 계속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 조금 벗어났어요. 약간 오버슈팅한 듯한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생각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조정이 안 들어와요. 이거는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올라갈수록 개인들의 물량은 계속 빠져나오고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계속 상승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조정을 받더라도 그냥 난 7만원대 이상에서 계속 유지할 겁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 삼성전자는 시총 1등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스피 지수도 딸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는 시점에서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얘네들이 목표 지점은 어디까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6만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평균 단가가 올라갔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수익 중이겠지만,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 평단가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만족할 만한 수익을, 또 만족할 만한 비중을 확보할 때까지는 당분간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매물대가 가장 높은 구간이 8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8만전자에 진입하는 그 시점 약간 주춤거리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쯤 되면은 이격이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도 약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각견은 일단 8만원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정도면은 우리 시장도 2,700원 넘어가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 우리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75,000원에서 8만원 정도까지는 얼마 전에 예상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대하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고요. 이 8만원 이상에서는 한 방에 넘기면 더 좋겠지만 넘기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을 좀 준비하는 단계가 8만원에 근접하는 위치가 될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신규 매수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만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더 길게 보세요. 네, 시장 포지션도 좋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얘네들 조정 나올 때 한 달 넘게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저 밑에까지 처박히는 그런 모습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조정을 받더라도 길게 보시면서, 네, 매수 포인트로 좀 기다려보는 전략들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모 신소재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이거는 2차전지예요. 양극재. 자, 지금 주가가 또 신고가 나왔습니다. 21만 8천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저기 밑에 2016년도에 비하면은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거고요. 이게 그냥 만원대였었던 2020년도 대비해서 20배 올랐습니다. 근데 1,000원대 대비하면은 몇 배 올라간 거죠? 네. 14만원이면 100배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이거 1,000만원만 넣었어도 10억이 되는, 10억이 뭐야? 15억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억을 넣었으면 150억이 되는 그런 마법을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양극재고, 2차전지고 해서 다 좋아진 건 좋아. 근데, 이 기업의 실적 같은 부분들이 과연 이 정도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실적은 계속 증가세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24억의 영업이익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218억, 그 다음에 2022년도 작년도에는 325억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353억.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요. 그 다음에 내년 되면은 실적이 크게 늘어서 798억.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1800억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극재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캐파를 증설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자, 실적이 너무 못 따라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덩치가 6조 7천억 정도까지 커졌어요. 6조 원대 후반까지 커졌는데 매출은 지금 1조 원이 안 돼요. 네, 영업이익은 350억. 물론 미래가치를 보고 간다라고 하지만 2025년도가 되더라도 그래도 고평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론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은, 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정도 나오겠죠? 2030년도까지는 양극재 캐파를 크게 증설한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2030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해서 4천억, 5천억, 네, 영업이익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덩치를 어느 정도, 네, 납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얘가 계속 멈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고평가잖아요. 그럼 언젠가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이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글쎄요. 지금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는 거는 사실 뭐 고평가고 나발이고 모르겠어. 난 그냥 갈란다. 그러고 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일단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실적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배당도 한 번도 안 줬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일단은 거기다 대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항상 이거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언젠가는 뭐 매도 포인트가 나온다거나 조정의 빌미를 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기업 너무 올랐어. 조정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 떨궈버리게 되면 위쪽에서는 아주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냥 보유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급등한 이후에 횡보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지라인 때는 이제 19만원, 18만원대 형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더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다만 신규 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올라온 거고요. 또 많이 저평가됐고 적어도 한 5, 6년 뒤에 거를 끌어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종목에 대한 대응 포인트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증가세 이런 것들 계속 나올 수 있고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87억 원이랍니다. 네. 어쨌든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증가하고 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기대감은 있는데 그 기대감 대비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은 권장해드리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지선도 확보됐고요. 상승세도 연결되고 있고 매수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해보자.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6종목이네요. 이수페타시스, 피델릭스, 루트로닉,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코스모, 신소재까지 말씀드렸고요.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